네, 2달 앞으로 다가온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의 포스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도전과 확장, 또 축제의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이번에 국제 경쟁 부문에는 모두 83개 국가에서 604편의 영화를 또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 또한 역대 최고치라고 하네요. 코로나19 이후에 다소 움츠러들었던 국제영화제, 조금 더 성대하게 막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주에서 개막하는 아주 큰 행사이니만큼 도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도 필요해 보이죠. 자, 오늘 투데이 전북 첫 소식은 정효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래돼서 더 친숙하고 정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추억이 쌓여서일 텐데요. 오늘 제가 전주 지역 곳곳을 돌면서 추억 가득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누군가에겐 옛 추억의 향수를, 또 누군가에겐 경험하지 못한 신선한 낭만을 선물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 예스러운 멋이 가득한 전주로 떠나보시죠. 추억 여행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이곳은 빛나는 한순간을 특별한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데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 굉장히 독특한 소품들이 많은데 네네. 여기 어떤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평범한 사진 찍는 사진관은 아니고요. 옛날 옷들과 소품 이용해서 특색 있게 추억을 남겨주는 그런 사진관입니다. 과거에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빈티지한 소품들이 가득, 시간 여행을 온 것만 같은 착각이 들게 합니다. 오랜 손때가 묻어난 소품과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추억 속 옛 시절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골동품 가게나 지인들이나 이제 길 지나가다가 이제 버린 것들 하나 다 주워가지고 하나 다 꾸며놨습니다. 직접 셀프 인테리어 다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국을 돌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멋쟁이들의 옷을 하나하나 모았는데요. 소개팅 의상, 양복 등 그렇게 수집한 의상만 200여 벌이나 됩니다. 단순히 분위기를 흉내내는 게 아닌 누군가의 기억과 감성이 담긴 옷들, 그래서인지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조금 과하게 화려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돼줘야 좀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 남겠죠? 오늘은 제가 바로 7080 패션왕. 화사한 봄날을 닮은 핑크빛 꽃무늬 원피스부터 이에 질세라 진정한 레트로 아이템 멜빵 바지. 멋진 의상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벌을 고르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저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은 의상이 있었으니 하늘 높을 줄을 모르고 솟아있는 어깨뽕과 선글라스까지. 저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걸로 사진 찍을게요. 취향이 너무 독특하신 거 아니에요? 마, 어떤가? 좋네. 제대로 멋도 내봤으니 이제는 원하는 배경과 소품을 골라 사진을 찍어볼 차례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시잖아요. 거울 보고 따라한다 생각하고 접어주고 앞으로 뻗어주고. 이렇게요? 단순히 의상만 입어보는 게 아닌 밝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를 담아내는데요. 옛 감성을 그대로 찍은 사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꼭 7080 시절에 찍은 사진 같지 않나요? 사진관으로 떠난 추억 여행도 성공입니다. 이 감성 그대로 살려 도착한 또 다른 곳은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오다 보니까 네. 전주 시민 기록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전주와 관련된 다양한 일기, 문서, 사진, 자료들을 모아서 수집도 하고 또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전주 시민의 삶과 전주의 시간이 쌓여 완성된 시민 기록관. 다양한 유형의 자료 7천여 점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데요. 특별한 점이 있다면 순간을 기록해 추억을 남겨준 일기도 이곳에선 귀중한 사료가 되어줍니다. 우리 하루하루에 가장 재밌었던 일 아니면 뭐 슬픈 일도 있는데 그 일기에 쓰잖아요. 그런 개인의 역사가 또 축적이 되고 모아져서 우리 한 이 지역을 나중에 대표하는 그런 기록이 되기도 하고 역사가 되기도 하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소중한 것 아니겠어요?
이곳에서 지금껏 잊고 지냈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는데요. 문서류, 시청각류, 박물류 등 다양한 기록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기록물의 보관 창고라고, 보물 창고라고 할 수 있죠. 부모님한테 말로만 듣던 거를 이제 실제로 보니까 많이 신기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부모님 모시고 한번 오면은 옛날 추억이랑 회상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자료는 2016년부터 해마다 기증받은 것들로 채워졌는데요. 오롯이 전주 시민들의 기억을 모아 만들어낸 귀중한 결실입니다. 여러분도 전주의 역사를 만드는 데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은 그닥 지나가면 잊혀질 것 같지만 이 개인의 또 이런 소중한 일상, 또 시민들의 삶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주의 역사로 남는 것, 이런 공간을 앞으로도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에서 떠난 추억 여행, 보고 만지고 느껴봤다면 마지막은 들어볼 차례입니다. 어떤 곳일지 정말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와, 분위기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추억 여행 중인데 LP가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LP 카페니까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쪽에 나왔던 LP들은 다 거의 들을 수 있어요.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따뜻한 음색을 느낄 수 있는 게 이 레코드판의 매력인데요.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데이트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한상민 씨. 레코드판 특유의 소리에 빠져 음반 수집을 시작했는데요. 학창 시절부터 모아온 레코드판만 무려 7천여 장이나 된다고 해요. 취향도 바뀌고 노래도 새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판소리에서부터 헤비메탈까지 골고루 다 갖고 있죠. 추억 여행의 정점을 찍는 건 바로 쌍화탕. 건강한 재료 듬뿍 넣고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개발한 사장님표 특제 쌍화탕입니다. 씁쓸하면서도 달짝지근한 향기가 폴폴. 이게 바로 진정한 추억의 맛 아니겠어요? 갖가지 좋은 재료들을 많이 넣어서 나의 좀 고단한 몸과 마음을 좀 꽉 채워주는 그런 맛이라고나 할까요? 여기서 끝이면 너무 서운하죠? 추억이 담긴 손님들의 신청곡을 받아 직접 음악도 틀어주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저의 신청곡. 그 시절 감성 제대로 살려 잠시 저와 함께 추억 여행 떠나보실까요? 뮤직 큐. 그래요. 이 지지직거리는 이 소리가 맞아 너무 좋아요. 진짜 LP만의 감성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은 0과 1이지만은 아날로그는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역대가 달라요. 어떤 우리가 느끼지 못한 어떤 감성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자극을 할 수가 있고. 쌍화탕 한 잔과 함께하는 LP 음악이라니. 제가 그 옛 영화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온 것 같거든요. 레코드판의 낡은 소리와 쌍화탕까지 이곳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갑니다. 오늘 과거를 찾아 떠난 여행 어떠셨나요? 이게 추억을 보고 듣고 즐기고 싶다면 전주로 놀러 오세요. 네, 오늘 제대로 추억 여행 함께 했습니다. 전주 시민 기록관은 그야말로 이 전주 사람들의 어떤 삶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이 전주 시민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주에 관련된 사진이나 또 일기 등을 직접 기증한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 전주 시민 기록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진짜 우리 전주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또 그런가 하면 LP 음악을 들으면서 마실
마시는 그 쌍화탕 분위기가 일단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이곳에 가면요, 이 3,500여 장의 LP판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요즘에 그 젊은 층 사이에서도 LP의 그 감성 또 노래가 음악이 인기라고 합니다. 지금 세대를 가르지 않고 그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네, 오늘 전주에서 함께한 시간 여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코스였던 것 같은데요. 시간 내셔서 한번 꼭 들러보시죠. 네, 지금 시각은 5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생활 전반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과 또 대처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는 만큼 안전하다. 지금 함께 보시죠. 아는 만큼 안전하다. 어제 새벽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숨졌고 어제 오후에는 인천의 아파트에서 난 불로 80대 노인 1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원님, 안타깝게도 이 화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겨울철이 되고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화재 사건 중에 4건 중에서 1건이 바로 주거시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사망자 중에 63%가 주거시설 화재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화재가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대피를 하고 119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화재 피난기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대원님, 그럼 그 화재 피난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화재 피난기구로는 먼저 완강기가 있고요. 하향식 피난구, 그리고 승강식 피난기, 그리고 경량 칸막이, 그리고 대피 공간 등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완강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완강기는 3층에서 10층에 설치되어 있는 피난기구로서 먼저 지지대가 있는데요. 지지대를 펼쳐주고요. 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C자형 고리와 속도 조절기를 연결해서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프가 있는데요. 그거를 밖으로 던져주셔야 하는데 던질 때는 아래쪽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밖으로 던진 다음에 이제 벨트가 있습니다. 벨트를 이제 몸 안으로 넣어서 조여주신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되는데요. 내려갈 때는 벽을 살짝 짚으면서 천천히 몸을 맡겨서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향식 피난구가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피난기구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는 이제 이 뚜껑을 연 다음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사다리가 펼쳐지게 되어 있는데 그 사다리를 타고 아래층으로 대피를 하시는 피난기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승강식 피난기가 있습니다. 승강식 피난기도 하향식 피난구와 마찬가지로 아래층으로 대피를 할 수 있는 피난기구로 되어 있는데요. 대피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뚜껑을 열게 되면은 판이 나와 있는데요. 그 판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버튼을 발로 밟고 손잡이를 잡고 아래층으로 대피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이제 출입구나 비상구 쪽으로 대피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바로 경량 칸막이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경량 칸막이는 이제 두드렸을 때 텅 빈 소리가 나는데요. 바로 옆 세대로 이제 부시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경량 칸막이를 단단한 걸로 부신 다음에 옆 세대로 대피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대피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이런 피난 기구로도 대피를 할 수 없을 때도
그걸 위해서 만든 피난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대피 공간인데요. 대피 공간으로 대피를 하시게 되면은 방화문으로 되어 있어서 약 1시간 동안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안에 물건이 많다 보면은 그 여유 공간을 찾게 되는데 이런 대피 공간에 아마 그런 짐들을 많이 쌓아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피 공간은 불이 났을 때 대피를 하지 못할 경우에 119가 올 때까지 이제 버틸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평소에 짐을 놓아두시면 안 됩니다. 네,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혹시 모를 사고에 잘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화재 피난 시설의 종류와 사용법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는 만큼 안전하다. 네, 최근에도 화재 사고 소식이 들려오곤 하는데요. 지난해 한 해 화재로 인해서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니까 반 이상이 주거시설, 그러니까 집에서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가장 편안해야 할 집안에서 불이 났다면 이 피해자들도 더욱 더 크게 상심할 것 같습니다. 집에라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소화기가 잘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화재 피난기구의 사용법도 미리미리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무엇보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아는 만큼 안전하다 화재 피난기구 사용법 함께 보셨습니다. 네, 충청남도 계룡시는 군부대가 밀집해 있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군사도시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숨겨진 매력이 아주 또 많다고 합니다. 충청남도 계룡시의 맛과 멋을 찾아서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은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꼭 거쳐가야 하는 관문이 있답니다. 네, 계룡시 마스코트 이용이 이렇게 반겨주네요. 어느 도시를 가든 지역에 관문이 있잖아요. 여기는 계룡시의 관문, 계룡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계룡문 위에서 보는 계룡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계룡문에 올라서면 계룡시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요. 탁 트인 전경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들뜹니다. 여기 계룡문에서는 계룡시의 모습이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 태조 이성계가 여기를 도읍으로 정하려고 했던 만큼 명당의 땅인데요. 오늘 이 계룡시 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군사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 계룡. 우리가 모르고 있던 계룡의 또 다른 모습을 찾아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볼까요? 우리나라 전통 활쏘기인 궁도를 배워볼 수 있는 곳이죠. 와, 관역딱 맞았네요? 야, 활 쏘고 있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여기는 어떤 곳이죠? 여기는 계룡시 소재 신도정이라는 국궁장입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잠깐 보니까 활 쏘는 모습이 되게 재밌어 보여요. 저도 어떻게 한번 쏴볼 수 있을까요? 이 활이라는 것은 그 남녀노소 누구나 다 배우면은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여기 전시되어 있는 그 활들은 이 교육용 활이에요. 처음 배우시고 남자분이니까 26 정도로 한번 당겨보시죠. 26파운드인가요? 26파운드. 네. 요거는 이제 줌이라고 그러고 줌을 잡고 삼지를 손가락을 걸어서 한번 살짝 당겨보세요. 당겼다가 놓으시면 안 되고 그대로 예. 당겼다 놓는 거.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가네요. 여기가 처음이니까. 팔이 막 떨려요.
활 잡는 법도 익혔겠다. 이번엔 밖으로 나와 화살을 끼운 채 본격적으로 당겨보는데요. 자, 물고기 듯이 활을 쭉 드세요. 머리 위로 쭉 드세요. 자, 드셔서 내리면서 당기세요. 좋습니다. 더 당기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어우, 초보신데도 멀리 가시네요. 네, 날아가긴 하네요. 야, 멋집니다. 야, 이게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 네, 근육도 많이 들어가고. 그럼요. 어깨 힘도 굉장히 강화되겠는데요? 그렇죠. 뭐 이 전신 운동이고 사실 이 우리 정예는 허리가 굽으신 분들이 없어요. 예, 지금 얼마나 배우셨죠? 저는 지금 6년째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아, 6년이요? 네. 대단하십니다. 이 6년 동안 배우는 동안 내가 어떤 점이 좋았다, 뭐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이렇게 좋은 경치에서 운동을 하니까 눈도 좋아지고 모든 분들이 많이 이 국궁을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활을 배우다 보니까 체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 허리도 많이 펴지는 것 같고 어깨도 잘 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체력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1997년 지어져 올해로 약 27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는 신도정. 건강은 물론 사시사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궁도의 매력에 푹 빠져 현재 60여 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다는데요. 한 달에 한 번 궁도 대회를 열어 국궁의 맥을 이어가는 데도 앞장서고 있답니다. 근데 활을 주로 이렇게 다 같이 가시네요? 네. 이제 우리 사격 할때 0점 조정하듯이 활도 쏘고 난 뒤에 어디에 떨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표적을 수정하기 위해서 주스를 합니다. 관역을 맞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화살들. 내 화살이 맞는지 헷갈릴 법도 한데 한치의 망설임 없이 죽네요. 화살마다 표시를 합니다. 자기 표시를 번호가 이렇게 있네요. 번호를 5개 화살을 쏠 때 각 번호를 붙여가지고 몇 번 화살이 안 맞았다, 어디로 갔다 이걸 확인하는 거죠. 사범님, 근데 저는 관역을 안 맞춰도 되는데 활이 여기까지 날아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유, 뭐 금방 날아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은 대부분 뭐 훈련 기간이 한 달 이후 정도 되면은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계룡에서의 마지막 여행지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여기 언덕 위에 이쁜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네요. 체력 좀 길러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기 제가 찾는 집이 이 집인가 본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벽돌이 매력적인 오늘의 마지막 장소.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마치 전시관에 온 듯 아름다운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여기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예쁜 빨간 벽돌집인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완전 다른 공간이 있나요? 제가 작업하면서 전시장으로 쓰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여기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또 가끔은 국악놀이, 보드게임도 하는 장소예요. 근데 여기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상감으로 해가지고 박지라고 하는 기법으로 한 거예요. 문양을 바닥을 갖다가 긁어내가지고 꽃 문양을 살린 거예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이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네요. 네, 그러셔요. 그러면 오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흙은 차갑다고 말랑말랑하다고 그랬죠? 얘가 말랑말랑하기만 할까 한번 보자. 선생님이 쿵 했더니 어때? 조금 넓어졌지? 모양이 바뀌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작품을 빠르게 완성시키는 게 목적이 아닌 흙의 속성을 먼저 알고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는 고현주 도예가. 내가 요만한 걸 원할 때는 얼마나게 만들어야 될까? 조금 더 크게 만들어야겠지? 요만하게 만들어.
슬슬 하나둘 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듯한데요. 그런데 수업에 참여한 어린 친구들, 작품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네요. 와, 우리 친구는 지금 이 딱 작업하는 모습이 굉장히 예술가 같아요. 네, 작업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느낌도 만질 수 있고 친구들과 많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재밌고 말랑말랑해서 좋아해요. 스트레스 풀려요. 스트레스도 풀려요? 어떤 작업할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흙 자를 때가 쾌감 있고 되게 재밌었어요. 아, 자를 때 쾌감이 있어요? 네. 와. 촉감놀이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흙만 있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행복을 얻어갈 수 있답니다. 만들다 보니까 이 냄비 받침대가 됐어요. 그래서 냄비 받침대로 쓰고 또 한 가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저를 올려놓는 그런 용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흙을 통해 힐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도예 체험을 마무리하고 따뜻한 차와 함께 계룡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해봅니다. 선생님 직접 만드신 찻잔에다가 차를 마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계룡시를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계룡시 하면은 군문화 엑스포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이미지가 가장 컸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 장소를 돌면서 느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느낀 감정들을 해시태그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쏜살 같은 화살, 흙과 함께하는 창작 방앗간. 와, 계룡시를 참 잘 표현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지역 특색에 가려져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계룡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이어온 이야기들이 있어 오늘도 계룡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네, 2월도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3월 봄맞는 시간 준비하시느라 조금 많이 분주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투데이 전북에는 새로운 진행자가 찾아옵니다. 응원과 격려로 조금 더 반갑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시간까지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